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신장내과 강의로 2차성 고혈압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내과가 고혈압 전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심장내과 선생님들도 많이 하긴 하지만 대학병원급에서도 신장내과에서 고혈압 전문 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이가 들어서 그냥 혈압이 오르는 것이 결과는 심장이 많이 펌프를 하기 때문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경우 2차성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그냥 연세가 드시면서도 혈압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조차도 신장에서 많은 영향을 끼쳐서 고혈압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신장내과 전문의 과정에서 고혈압을 전문적으로 배우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 중에 하나의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5세 여성이 파이브로마이알지아로 몸에 이곳저곳 많이 아프신 분이 오셨는데요. 편두통이 있고 시야가 흐려져서 안과에서 하이퍼텐시브 레티노패시로 혈압으로 인해서 눈, 망막 병변이 발견되어서 안과 선생님께서 신장내과로 컨설트를 한 케이스입니다. 고혈압이 이분이 180에서 200 정도가 시스톨릭이 나왔고요. 이완기 혈압이 95에서 110이 나오는 것을 몇 번에 걸쳐서 혈압을 잰거에서 볼 수 있었고요. 내원을 하셨을 때 이분이 드시던 약이 이제 보통 파이브로마이알지아 때문에 이곳저곳 아프신 데가 많다고 해서 소염제를 드시고 계셨고, 그리고 편두통이 심하다 보니까 수마트립텐, 그리고 뭐 다른 두통약을 몇 개 더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 검사를 해보니까 포타시움이 3.1이 나왔고 크레아티닌이 1.3, 그리고 소변에서는 약간의 단백뇨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타시움이 적었고 고혈압이 많았기 때문에 플라즈마 레닌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을 검사를 했고 이게 8.1이 나왔고요. 그리고 알도스테론이 22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프라이머리 하이퍼알도스테로니즘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파이브로마이알지아가 있었고 편두통이 있다 보니까 CT 엔지오를 하게 됐습니다. 자, CT 엔지오를 하니까 여기가 이제 콩팥인데요. 저기 오른쪽 콩팥, 왼쪽 콩팥. 그런데 이쪽에 혈관이 병변이 약간 이런 식으로 모양이 꽈리처럼 보이는 것을 보고 진단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MRI를 했는데 이분 말고 다른 MRI입니다. 이건 자료고. 그래서 MRI를 봤는데도 여기도 이제 꽈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봤는데요. 다른 환자였습니다. 이거는 자료 영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환자였고요. 이것도 자료 영상인데요. 실제로 이제 신장 동맥 조영술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string of beads라고 해서 꽈리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이 연결된 것처럼 일반 혈관이 이렇게 반듯하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화살표 있는 것처럼 이렇게 꽈리 모양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자분은 파이브로마스큘러 디스플레지아라는 진단을 받게 됐는데요. 한국말로 찾아보니까 섬유 근육 형성 이상이라고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염증 반응이 아닌 중간 사이즈의 동맥에 이상이 생겨서 협착 또는 애뉴리즘, 동맥류가 생기는 병입니다. 대부분 이 병은 여성에서 생기고요. 남성에 비해서 한 4배 정도로 발생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젊은 나이 30대에서 50세 사이에 나오는 병이고, 우리가 고혈압 중에서 콩팥에 들어가는 신장에 들어가는 혈관의 문제로 인해서 혈압을 높이는 질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질환들 중에 10% 정도를 차지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귀한 병은 아닌데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무증상이긴 하는데 가끔가다 허혈성 문제의 증상을 야기하기도 하는데요. 허혈성이라는 거는 뭐 두통, 이렇게 시야 흐림, 복통, 흉통. 왜냐하면 눈으로 가는 혈관이 이런 식으로 막히거나 할 때는 시야에 문제가 되고요. 장으로 가는 동맥에 문제가 있을 때는 장이 일시적으로 허혈이 되기 때문에 복통이 오고, 가슴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는 흉통, 이런 식으로 그 어느 부위의 혈관에 인볼브가 됐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증상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파이브로마스큘러 디스플레지아가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혈관이 신장이고요. 그 다음에 경동맥, 아니면 벌테브랄이라고 해서 척추 옆으로 흐르는 혈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에 피를 주는 관상동맥, 아니면 장의 동맥, 하지, 다리의 동맥 등을 손상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콩팥, 즉 신장의 동맥에 문제를 일으키면 2차성으로 고혈압이 발생을 하고요.
급성이나 만성 신부전이 되기도 하고, 뇌에 있으면 간질 아니면 뇌졸중이 생길 수도 있고, 심장의 혈관이면 심근경색증, 아니면 장의 동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스케믹 바울이라고 허혈성 장 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Fibromuscular Dysplasia의 진단이 의심이 되면 CT 엔지오그램으로 해서 조영제를 준 다음에 CT를 찍게 되면 이렇게 혈관을 자세히 볼 수 있고, 그러면 중간 사이즈의 동맥에 문제가 있는 걸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콩팥을 볼 때는 CT 말고 리널 도플러라고 해서 우리가 초음파로 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초음파는 약간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CT 엔지오그램을 더 선호를 하고요. 사람들이 CT는 뭐 방사선이 있으니까 MRI로 하면 더 나은 거 아니냐 하는데, MRI도 괜찮긴 하는데 CT 엔지오그램이 훨씬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치료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 엔지오그램을 한 사진 있잖아요. 그렇게 엔지오그램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스텐트를 넣는 시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신장의 동맥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는 대부분은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혈압 약을 줘서 고혈압 치료를 하고, 너무 많이 이게 막혔는데 콩팥이 좀 나빠지고 있다, 그리고 혈압이 너무 조절이 안 된다, 약으로 조절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스텐트를 쓰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신장 동맥이 협착증이 왔을 때 고혈압이 나오는 2차성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약간 비슷한 컨셉으로 신장의 동맥에 협착증이 온 것인데 완전히 다른 기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고요. 이렇게 2차성으로 고혈압을 야기하는 질병이 가끔 있다 보니까 고혈압이 너무 젊은 나이에 왔거나 나이가 드셔서 고혈압이 생겼어도 고혈압 약이 3개, 4개를 먹는데도 유지가 잘 안 되고 있다 생각이 될 때는 2차적으로 다른 질환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뭐 나이가 들어서 혈압이 올라갔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약만 엄청나게 먹다가 도저히 조절이 안 돼서 신장내과로 리퍼를 받는 경우도 보고, 아니면은 약을 4개, 5개를 먹는데도 혈압이 조절이 안 되다가 뇌출혈이나 아니면 이분처럼 지금 리퍼럴을 받은 분처럼 합병증이 생긴 후에 고혈압에 대한 이유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환자가 35세 이하에서 고혈압이 시작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그 후에 생겼어도 고혈압 약을 3개에서 4개 복용을 하는데도 고혈압이 조절이 안 될 때는 반드시 2차성 고혈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